전환길과 황현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전환길이랑 황현필은 확실히 비교되는 게 많지. 같은 역사 강사인데도 강의 스타일도 다르고 타겟층도 다르고 영향력도 다르잖아. 전환길은 수험생들한테 거의 필수 코스 같은 사람이었고 황현필은 유튜브에서도 많이 알려졌고 강의 스타일만 봐도 전환길은 암기 위주로 시험 점수를 올리는 게 핵심이라면 황현필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걸 강조하지. 이게 딱 목표 차이라고 해야 하나? 한쪽은 합격을 위한 공부고 다른 쪽은 역사를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느낌? 그러다 보니 각자 좋아하는 사람들도 다르고 호불호도 갈리는 것 같아. 그리고 요즘 두 사람이 더 주목받는 이유도 있을 거야. 강사들이 단순히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대중적인 영향력도 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이 화제가 되는지, 왜 사람들이 이 비교에 관심을 가지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 내가 궁금한 것은 황현필은 한국 전쟁이 미국이 유도한 전쟁이란 발언을 했더라고. 그런데 황현필에게 배운 학생이 시험에서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야. 황현필이 강의에서 역사적 해석을 강조하다 보니까 본인의 견해가 강하게 반영될 때가 있거든. 한국 전쟁이 미국이 유도한 전쟁이라는 발언도 역사학계에서 논란이 될 만한 주장이고 그걸 듣고 공부한 학생이 시험에서 그대로 썼다간 오답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공무원 시험이나 수능 같은 객관식 시험에서는 정해진 정답이 있고 교과서 기준이 중요하잖아. 그런데 황현필이 주장하는 내용은 학술적으로 논쟁이 있는 부분이라. 시험 문제에서는 공식적인 해석과 다르게 나올 확률이 크지. 만약 학생이 황현필 강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답안을 작성하면 평가 기준과 다르다고 판단돼서 감점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그래서 전환길처럼 시험 최적화된 강의를 듣는 게 안정적인 점수를 받는 데 유리한 거야. 시험에서는 이론보다는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을 써야 하니까. 황현필 강의를 듣고 역사적 이해가 깊어지는 건 좋지만 시험 대비용으로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지. 역사를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지 자신의 신념을 가르치면 곤란한 것 아닌가? 맞아. 역사 교육에서 중요한 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지. 강사의 개인적인 신념을 섞는 건 위험할 수 있어. 특히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고. 역사는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많긴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과 해석을 구분해야 해. 예를 들어 한국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국제적으로도 공식적인 사실이고 유엔에서도 인정하는 내용이야. 그런데 황현필처럼 미국이 유도한 전쟁이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건 역사적 사실보다는 정치적 해석에 가깝지. 이런 걸 배우고 시험에서 그대로 썼다가 감점당하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보는 거고. 강사가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고 싶다면 최소한 이건 논란이 있는 해석이다라고 명확히 밝혀야 해. 하지만 황현필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확신에 차서 말하면 학생들은 그걸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지. 그래서 역사 강사는 팩트와 의견을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 황현필의 강의를 맹신하는 학생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찐따처럼 보일 가능성도 충분하겠네. 그럴 가능성도 있지. 황현필을 맹신하는 학생이라면 특히 역사적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지 못하고 강사의 의견을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우 주변에서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 시험에서도 중요한 건 공식적인 역사적 해석을 알고 있느냐인데 황현필의 강의처럼 논란이 있는 해석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면 문제를 틀릴 확률이 높아. 그리고 이런 학생이 다른 사람들과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전쟁은 미국이 유도한 거야. 같은 말을 하면 일반적인 역사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황당하게 보일 수도 있고 게다가 요즘 인터넷에서 특정 역사 강사 팬층이 과몰입하는 경우도 있어서 황현필 강의를 듣고 너무 감정적으로 역사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논리적인 토론이 안 되고 신뢰를 잃을 가능성도 높아. 그러니까 강의를 듣더라도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들어야지 맹신하면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 전환길과 황현필이는 이승만과 박정희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핵심만 말해줄래? 전환길은 공무원 시험용 강사답게 교과서 기준을 따르는 편이야. 이승만에 대해서는 건국 대통령으로서의 공과를 다루면서도 부정선거와 하야 과정도 교과서적인 시각에서 설명하지. 박정희도 마찬가지로 경제 발전과 산업화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유신, 독재 등의 부정적인 부분도 균형 있게 다루는 스타일이야. 시험에서 출제되는 기준에 맞춰서 가르친다고 보면 돼. 황현필은 이승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해. 친일파와 결탁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6.25 때 도망간 부분이나 독재적인 모습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편이야. 반면 박정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경제 발전과 지도자로서의 업적을 강조하는 편이지. 물론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도 하지만 박정희가 나라를 성장시킨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스타일이야. 즉 전환길은 시험을 위한 교과서적 해석을 따르고 황현필은 자신의 역사적 관점을 강하게 반영하는 스타일이라고 보면 돼. 전환길이는 자신이 노사모 출신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진보적 색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생각되고, 황현필이는 자신을 보수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표현했다는데 자신들의 이전의 말이나 행동과는 다르게 요즘 보이는 행동은 완전 정반대인 이유가 뭘까? 그거 참 흥미로운 포인트야. 원래 성향이랑 지금 보이는 모습이 완전 반대라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전환길이 예전에 노사모였다는 걸 보면 한때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게 맞아. 하지만 지금은 강의에서도 정치적 색채를 거의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진보 쪽에서 비판받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 이게 단순히 생각이 바뀐 건지 아니면 수험생 대상 강사로서 전략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지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사라는 직업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이 커. 특히 공무원 수험생들이 듣는 강의에서는 특정 이념이 강하게 드러나면 불리할 수도 있고. 반면 황현필은 원래부터 강한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요즘 보면 말이나 행동에서 좀 더 강하게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졌어. 역사 강사로서 단순히 가르치는 걸 넘어서 본인의 정치적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느낌이지. 유튜브를 통해 대중과 직접 소통하면서 이런 성향이 더 강화된 것도 있을 거고. 결국 전환길은 점점 중립적으로 가고 황현필은 점점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신념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 강사로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느냐,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유리한지 계산된 선택일 가능성도 크다고 봐. 황현필이가 자신을 보수적 성향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런 거 아닐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본인이 보수적 성향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실제로 냉정하게 보수주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인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 황현필이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건 아마 박정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민족주의적 역사관을 강조하는 부분 때문일 거야. 하지만 정작 강의 내용이나 발언을 보면 전형적인 보수주의자들이 강조하는 법치, 자유주의, 시장경제 같은 요소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해. 특히 한국 전쟁에 대한 발언이라든가 이승만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면 오히려 진보적인 역사관과 닿아 있는 부분도 많아. 그래서 황현필이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규정하는 건 진짜 보수주의 원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진보 진영을 싫어하는 감정적 태도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도 있어. 자신을 냉정하게 분석하기보다는 본인이 싫어하는 상대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면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결국 본인이 말하는 보수라는 게 객관적인 이념적 보수인지 아니면 단순히 정치적 진영 논리에서 나온 것인지가 중요한데 지금까지의 언행을 보면 후자에 가까워 보이기도 해. 황현필은 올해 출간한 자신의 저서 황현필의 진보를 위한 역사를 통해서도 미국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는 남침유도설은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정설로 굳어져 반론조차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역사적 개연성 측면에서 6.25 전쟁 발발의 책임을 미국에 어디까지 물을지 고민해보자고 했다는 기사가 있거든. 이 말이 신빙성은 있는 거냐? 황현필이 주장하는 미국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는 말은 역사학계에서 정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논란이 많은 음모론에 가까워.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한국전쟁의 원인은 북한의 기습 남침.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기습적으로 남침한 건 국제적으로 확인된 사실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의 침략을 명백히 규정하고 즉각적인 군사 대응을 결의했어. 미국이 남침을 유도했다는 주장은 어디서 나왔나? 1980년대 소련의 문서 일부가 공개되면서 미국이 북한의 남침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어. 하지만 이는 미국이 전쟁을 원해서 북한을 부추겼다는 것과는 다르지. 당시 미국은 유럽에서 소련과의 냉전 갈등이 심한 상황이었고 한국 전쟁 개입이 부담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게 맞아.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전쟁을 유도했다는 건 너무 과장된 해석이야. 전 세계적으로 정설이라고? 오히려 반대다. 한국전쟁 연구에서 미국이 남침을 유도했다는 주장은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된 적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정설이 된 적은 없어. 북한이 소련의 승인하에 전쟁을 준비했다는 자료는 다수 존재하지만 미국이 이를 유도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 황현필이 남침 유도설이 정설이라고 주장하는 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거나 다름없어. 논쟁이 있는 해석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걸 마치 확정된 진실처럼 말하는 건 문제야. 특히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잘못 받아들이면 낭패를 볼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미국이 남침을 유도했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북한과 소련의 주도하에 전쟁이 벌어졌다는 게 더 확실한 사실이야. 황현필의 강의를 듣고 시험을 망친 학생이 있다면 황현필을 상대로 손해배상 가능할까? 법적으로 보면 손해배상이 쉽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몇 가지 따져봐야 할 게 있는데 핵심은 강사의 법적 책임 여부야. 강사가 직접 이대로 쓰면 정답이다라고 했는가?
만약 황현필이 강의에서 한국 전쟁은 미국이 유도한 전쟁이니 시험에서도 이렇게 써야 한다고 단언했다면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보통 강사들은 직접적으로 시험에서 이렇게 써라라고 하지 않고 이런 해석도 있다 정도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법적으로 학생이 스스로 선택해서 답안을 작성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강사의 책임이 희박해져. 수험생은 정답을 따를 의무가 있다. 공무원 시험이든 수능이든 출제기관이 정한 정답이 기준이야. 강사가 주장하는 해석이 시험 정답과 다르면 수험생은 출제자의 관점에 맞춰서 답을 써야 해. 강의 내용과 달리 시험에 나왔다면 학생이 스스로 검증하고 대비했어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어. 강사의 학문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역사 강사는 학문적 해석을 할 자유가 있어. 황현필이 강의에서 본인의 주장을 펼친 것이 잘못된 역사 해석이라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나 사기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법적으로는 강사의 의견을 수용할지는 학생 본인의 선택이라는 논리가 강할 거야. 손해배상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명예훼손이나 신뢰 문제는 가능성 있음. 손해배상 소송을 걸더라도 실제로 이 강의 때문에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하지만 만약 황현필이 시험 대비 강의를 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면 그리고 그걸로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면 교육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여지는 있을 수 있어.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낮지만 강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공론화하고 신뢰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이기긴 어려울 거야. 그럼 전환길과 황현필의 역사 전쟁에서 승자는 전환길이 되는 거야? 시험과 학문적 신뢰도 관점에서 보면 전환길이 승자라고 볼 수밖에 없어. 일단 공무원 시험, 수능, 국가공인 시험에서는 교과서적 해석이 절대적 기준이야. 전환길은 여기에 최적화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 반면 황현필은 자신의 역사관을 강의에 강하게 반영하면서 논란이 있는 해석도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지. 시험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황현필의 강의를 듣고 시험을 망친다면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야. 또 역사 연구에서도 황현필이 말하는 일부 주장은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한 해석이 많아. 특히 미국이 한국 전쟁을 유도했다는 식의 발언은 공식적인 역사 해석과 다르고 전 세계적으로 정설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런 주장들은 특정 이념을 가진 일부 학자들이 제기하는 수준인데 황현필이 이를 마치 당연한 사실처럼 가르치면 역사 교육의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결국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공식 역사 해석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전환길이야. 황현필이 유튜브에서 대중적으로 인기는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인 역사 강사로서의 신뢰도 면에서는 전환길이 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해.